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릎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요? 천만에요. 무릎 연골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통증이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스트레칭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무릎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우리는 종아리 근육이 무릎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지냅니다.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발목의 유연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면서 무릎까지 아파온다면 바로 이 비복근 스트레칭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세요. 이때 무릎은 쭉 펴줍니다. 반대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도 좋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번씩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발목 유연성을 높여주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세요. 눈에 띄게 무릎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은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혹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님들에게 이 스트레칭은 필수적입니다. 종아리가 유연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곧 다리 부종 완화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걷거나 달릴 때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습관은 여러분의 무릎을 오랫동안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가자미근 루틴입니다. 비복근이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라면 가자미근은 발목 깊은 곳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가자미근이 굳으면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히는 동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자미근 루틴을 함께 해볼까요? 이번에도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비복근 스트레칭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뻗은 다리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종아리 아래쪽 아킬레스건 근처가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바로 가자미근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에요. 이 동작 역시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번씩 반복해주세요. 이 가자미근 루틴은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굳는 증상을 완화하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무릎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유연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가자미근은 비복근 아래에 위치하며 우리가 걷거나 설 때 체중을 지탱하고 발목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자미근이 약하거나 짧아지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무릎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자미근은 발바닥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발바닥 통증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자미근 스트레칭은 무릎뿐만 아니라 발과 발목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 가자미근의 탄력을 회복하면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의 부담이 줄어들고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의 피로감도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마치 발목에 스프링을 단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함이 무릎 건강의 가장 강력한 비결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비결은 대퇴근막 장근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옆면에 위치한 대퇴근막 장근은 걸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무릎이 올바른 위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뻣뻣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휘청거리거나 무릎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엉덩이 옆 근육이 풀리면 골반이 안정되고 무릎도 바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자, 대퇴근막 장근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자나 벽에 한 손을 짚고 균형을 잡습니다. 스트레칭할 다리를 반대쪽 다리 뒤로 교차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대퇴근막 장근을 스트레칭하려면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을 스트레칭하는 다리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줍니다. 즉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냈다면 몸통은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엉덩이 옆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3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 스트레칭을 통해 엉덩이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하면 걸을 때 무릎이 안정되고 바깥쪽 통증도 사라질 겁니다. 엉덩이 근육은 무릎 건강의 숨은 조력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대퇴근막 장근은 장경인대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근육이 짧아지거나 긴장하면 장경인대, 증후군과 같은 무릎 바깥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주로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지만 평소 대퇴근막 장근의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골반의 불균형이나 고관절의 기능 저하와 함께 이 근육의 문제가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을 넘어 골반의 정렬을 바르게 하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골반은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치 허리에 코르셋을 찬 것처럼 골반이 단단하게 지지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릎 통증을 넘어선 전신 균형의 시작, 바로 대퇴근막 장근 스트레칭에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비결은 햄스트링 강화 운동입니다. 햄스트링은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서 있을 때 무릎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거나 무릎 뒤쪽 통증이 있다면 햄스트링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햄스트링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햄스트링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양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 올리고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햄스트링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햄스트링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서 있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 운동은 무릎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체 근력 강화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햄스트링은 대퇴사두근과 함께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한다면 햄스트링은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근육의 균형이 깨지면 무릎에 불균형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통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햄스트링이 약해지면서 무릎이 뒤로 과도하게 꺾이는 백리백리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이는 무릎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햄스트링 강화 운동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보행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햄스트링의 근력이 향상되면 걸을 때 무릎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햄스트링 강화는 허리 통증 완화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으므로 이 운동을 통해 무릎과 허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는 바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발목 회전 운동과 상체 유연성 스트레칭입니다. 무릎 통증인데 발목과 상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만 따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지고 상체가 굽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져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먼저 발목 회전 운동부터 해볼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발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이때 발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양쪽 발목을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 낙상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상체 유연성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와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죠. 등이 굽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뻗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옆구리를 늘리듯이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줍니다. 좌우로 번갈아 가며 10초씩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 상체 유연성 스트레칭은 굽은 등을 펴주고 어깨와 등의 긴장을 완화하여 전체적인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바른 자세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지면과 맞닿아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걸을 때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전달되어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좁으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무릎과 엉덩이, 심지어 허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발목 회전 운동은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에게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낙상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체 유연성 스트레칭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등이 굽거나 어깨가 뭉쳐 있으면 우리 몸의 정렬이 틀어지고 이는 곧 무게 중심의 변화로 이어져 무릎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이 굽으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무릎은 그만큼 더 많은 힘을 지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체 유연성 스트레칭은 굽은 자세를 교정하고 어깨와 등의 긴장을 풀어주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은 무릎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무릎 건강을 간접적으로 하지만 강력하게 지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발목과 상체의 유연성은 건강한 무릎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투자하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자, 지금까지 무릎 통증을 없애는 5가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 스트레칭들은 발목과 엉덩이의 유연성을 높이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스트레칭 중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평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따뜻한 온찜질로 관절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1020% 낮추고 여러 번에 나누어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근육과 관절이 더욱 경직되기 쉬우므로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충분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림으로 운동하고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함께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스트레칭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100세 인생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무릎을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